사표 논란 이재명 대표 판사의 항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피습 이후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를 따지는 공직선거법 재판 판사가 최근에 재판을 16개월 정도 끌다가 사표를 내서 여러 뒷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그 재판에 앞서서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증인을 수십 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내가 원님 사도 재판도 할 수 없고 다 불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재판장으로서의 어떤 고심은 제가 친구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계속 불러서 했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본인이 끝났지. 하면서 역사적 사명을 다 끝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안타깝고. 이재명 대표 담당 판사 강규태 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원님 사또 재판도 할 수 없고라는 볼멘소를 했다. 이거를 동기였던 최진영 변호사가 대신 전해줬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형사사건 재판 많이 가셨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미 사표를 제출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가 왜 이 재판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해명했다.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재판 갔다 왔는데요. 예. 제가 살다 판사가 재판정에서 자기 개인 신상 얘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다음에 제 재판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강규태 부장판사의 해명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러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명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딱 들어봤을 때 그랬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해명이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규태 부장의 그 해명은 우리나라 사법 재판 관련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진짜로 이례적인 그러한 일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공직선거법 재판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주일에 3번, 4번, 5번이라도 해가지고 6개월 내에 끝내라고 하는 게 강행 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인데 예. 그 강규태 부장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밖에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재판이 이렇게 쫙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규태 부장이 왜 재판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증인이 51명인데 그중에 2명 빼고 49명 증인 신문하느라고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재판을 하는데요. 증인 신청하는 족족 이렇게 다 받아주는 재판부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증인은 어떤 때 받는 거냐면은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증인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명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입니까?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입니까?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증인을 50명 가까이 불러야지만 아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면 부장판사를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그만두는 게 그나마 낫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일을 오늘도 강규태 부장판사는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 변호사님 변호사 몇 년 하셨죠? 제가 한 3, 4년 했는데. 진짜 처음 보십니까 이런 사례? 처음 봤습니다. 법정에서 사건의 별도 상황을 직접 담당 판사가 얘기하는 본인 신상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일단 어느 정도 24년 변호사 경력의 정 변호사는 처음 보셨다는데 장현주 변호사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49명 증인이 이렇게 많아서 격주 재판에도 아직도 증인이 16명 남아서 본인이 언론에서 혹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재판이 16개월 끈 거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게 그래서 본인은 그만두더라도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총선 전에 선고가 어렵다. 이걸 본인이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게 단언을 했다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미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증인이 수십 명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증인 신청들을 받아주지 않기에는 본인이 원님 재판이나 사또 재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도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판결을 해야 하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또 신속하게 또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재판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공격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 판사가 본인이 사직을 하게 되면서 이 사직을 갖고도 또 여러 가지의 또 억측들이나 또 언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례적이지만 이 신상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 발언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신상이라든지 왜 사직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재판이 좀 늘어지고 지연됐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또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 재판을 이끌고 가는 건 또 재판장의 또 권한이기 때문에 또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는 그런 해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도 처음 보세요? 저도 10년 차 변호사긴 한데 신상에 대한 발언을 재판장이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자체가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고 이런 재판 자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 당연히 재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예. 이 재판 자체가 기소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세간의 관심이 제1야당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운명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보신 것처럼 증인도 많고 이거 총선 전에 어렵다 뭐 이런 본인의 항변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 김문기 차장을 아느냐 모르냐 혹은 박근혜 정부 구토부가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데 이게 1년 반 가까이 걸릴 일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뉴스탑10을 쭉 하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끌 재판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비스비 이후 17일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해요. 담당 재판에 사표로 재판이 지연됐는데 여러 지지자들도 오늘 여전히 법원 앞에 많았고요. 근데 이제 오전 상황을 좀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노돌 교수님, 이 대표가 원래 애초 알려지기로는 몇 가지 재판 중에 이건 또 다른 재판이긴 합니다만 몸 상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좀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미 했었었는데 일단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왔고 직접 신문을 했더라고요. 국토부 혁정공문에 협조를 지원해달라 표현했다. 구체적 건의안은 실무부서에 했다. 근데 이제 전 성남시 전직 공무원은 기억이 안 나 모른다. 돌아오는 흐름은 일단 이 대표에게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백현동 재판 관련해서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저 증인들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재판일 텐데 만약에 그 백현동 재판 관련해서 전체 50여 명 증인 중에 몇 명이나 그 피고인 측에서 신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도 한 20여 명 될 겁니다. 지금도 16명이 남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재판 준비 기일에 재판장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재판 증인들 그 백현동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 신청하는데 뭘 입증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변호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책임자급 실무진 몇 명만으로 하세요. 보통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이 다 받아줬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빨리 끝낼 의도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황모 씨 전 성남시 도시주택과장 지난 몇 차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강요나 협박이 아니었냐 얘기할까? 이분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속내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성남시 공무원들 다 그랬잖아요.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 왜? 공문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귀시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라 네. 성남시 자체 판단을 일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뭐예요? 거예요? 성남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문구에 들어있었는데 자꾸 일반 그 실무자들한테 강요가 없었지 않냐 물어보면 얼마나 그분들 곤혹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하고요. 변호인들도 아마 안쓰러울 거예요. 그 노력이 속내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성남 실무진들 좀 과거 공무원들 좀 그만 괴롭히고 적정한 선에서 증인들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똑같은 신문을 되풀이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사표 던진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 담당 판사의 이례적인 항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